네, 안녕하십니까. 자, 명인들의 복귀 수요일 시간입니다. 신기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이, 조금 이제 쉬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제랑 그저께 이제 양봉이 나왔고요. 그리고 상승은 3일간 했죠. 그러니까 오늘 정도 뭐 살짝 뭐 쉴 때가 됐다 싶었는데, 오늘은 또 코스피가 마이너스 0.92%, 코스닥은 마이너스 0.8%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요즘에 보게 되면은 참 안 사요. 코스피 그래도 지난번에 뭐 10월 23일 날 좀 사는 듯 싶었는데 참 안 사고 계속해서 팝니다.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팔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들어오는 게 없죠. 그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좀 들어와 줘야지 좀 괜찮다 싶을 텐데 너무 외국인들이 요즘에는 한국을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요즘에 좀 사줬기 때문에 조금은 좀 지수가 하방 지지는 좀 생겼다. 이 정도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오늘만 본다면은 일단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매도를 해가지고 7,500억 매도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3,300억 매도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팔았어요. 그 하루 종일 이렇게 팔다가 막판에 살짝 좀 사들어왔는데 어쨌든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우세한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보이고 코스피로 본다면은 근간에는 이제 61선을 이제 넘어서는 게 하나의 관건이 되겠네요. 이제 숙제입니다. 지난번에 61선을 못 넘은 게 8월 중순에 반등 때 61선을 넘었어야 되는데 못 넘었고 그 이후에 9월 달에도 한번 61선을 트라이했는데 못 넘었죠. 여기서 꺾여버렸습니다. 이제 요번에는 좀 넘어줘야 되는데 어찌 될지 봐야 되는데 저는 약간 좀 희망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61선을 요번에는 좀 넘지 않을까. 세 번째 트라이인데요. 요번엔 좀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바닥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서 좀 힘을 좀 모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이제 해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요번 주에 그러니까 그 10월 22일부터 바닥이 계속 높아졌지 않습니까? 요때부터는 이제 결국에는 우리 증시의 하단을 지지한 거는 결국 이제 살펴보면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쪽이에요. 2차 전지가 훅 빠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증시를 지금 하단을 지지하는 동인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뭐 종목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쪽이 나스닥도 이제 뭐 신고가 내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그러면 엔비디아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의 반도체를 하단을 좀 잡아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왔죠. 물론 어제 그저께는 좀 쉬긴 했지만은 급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전고점 부분을 뚫으려고 좀 시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2차 전지가 반등이 나온 부분, 그러니까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결국에는 우리 증시를 하단을 좀 지지를 하면서 추가 하락을 막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도 어찌 될지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당장에 테슬라가 더 간다, 엔비디아가 더 간다, 나스닥이 쭉쭉 오를 것이다라고 마냥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죠.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발표들도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이제 구글은 또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시간 내에서 많이 올랐죠. 근데 실적도 실적이지만 고용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졸트 구인구직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제 ADP 민간 고용하고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되고 금요일 날은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 발표가 됩니다. 과연 이제 그런 이번에 졸트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덜 나왔는데 물론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태풍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좀 고용이 좀 축소될 걸로 좀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주식 시장에는 좋게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간에 이제 그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치 같은 것들이 좀 빠지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어제는 고용이 덜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이번 그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까지도 이어질 걸로 봐요. 일단은. 근데 이제 만약에라도 좀 세게 나와버리면은 또 국제금리가 또 오를 테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주식시장이 또 흔들릴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 또 당장의 다음 주는 이제 또 11월 5일 날 되면은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 과연 트럼프가 될 것이냐, 해리스가 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트럼프가 되면은 올라갈까? 빠질까? 해리스가 되면은 그럼 주식시장이 올라갈까? 빠질까?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게 지금 상황에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요. 특히 이제 주식시장 자체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죠. 나스닥도 나스닥이고 뭐 S&P 500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는 어떤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이런 미국 시장. 이 미국 시장이 대선이라는 그런 불확실성, 또 대선 다음 날부터 또 FMC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금리를 결정하게 되니까 연달아서 지금 이제 뭐 이번 주 실적 고용, 다음 주 대선하고 금리 이런 부분들이 다 이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굉장한 이벤트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이런 구간에서 뭐 어쨌든 이번 주 이 정도만 움직여주는 것도 증시는 굉장히 좀 선방을 하고 있다. 미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는 정말 꺾이지 않고 지금 나스닥이 저는 이번에 신고가를 낼까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신고가를 내는 걸 보면서 역시 미국 증시는 좀 강한가 이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다음 주까지 이벤트들이 너무 강력한 이벤트들이 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투심의 변화라는 것은 급변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조심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지수의 보조 지표들을 보시면은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톡캐스틱이 고점 신호를 지금 내고 있죠. 뭔가 다이버전스가 지금 역다이버전스입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100% 기술적 지표들이 맞느냐, 그러면은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보조 지표들을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 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뭔가 조그만한, 뭐 일이라도 생기면은 악재 같은 거라도 조금만 나오면은 팔고 싶은 마음들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매도 신호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게 당장에 매도가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투심이 좀 매도 쪽으로 기울 수가 있다. 그래 매도에 민감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리한 위치에 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뭐 그 FMC 끝날 때까지 대선도 대선이지만 FMC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이제 대선 끝날 때까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지 말자. 그렇다고 하면 또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어요. 또 좋게 작동을 해가지고 안 간다 싶을 때 또 가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굉장히 좀 고가권에 있다고 하지만 더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충분히. 그래서 비관도 낙관도 하지 말고 단지 지금은 너무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우리 시장 오르니까 벌써 전기차 간다 그러고 또 뭐 전기차 막 매수하고 뭐 반도체 이제는 바닥이다 그러고 막 매수하고 또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뭐 트럼프 트레이딩 해가지고 막 올라가면 또 따라잡기 하고 이제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시기가 아니다. 특히 따라잡기 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조금 조용하게 좀 기다리면서 대선과 그리고 FMC를 조금은 결과를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우리 시장이 61선을 넘지 못하고 코스피가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장에서 뭐 특징 종목들을 찾자면은 아무래도 지금 구간에서의 특징 종목들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불리는 것과 관계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방산 쪽이 있겠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좀 빠졌는데 항공우주 올랐고, 특히 이제 이렇게 뭐 실적 물고 있는 이런 이제 종목들보다도 뭐 그 스페코라든가 한일단조 이런 쪽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뭐 저기도 있겠죠. 트럼프 트레이딩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뭐 북한군 우크라이나 파병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스페코나 한일단조 같은 종목들은 분명히 그 테마주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쪽에는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따라잡기 하시다가는 낭패 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쪽 종목들은 분명히 실적을 안고 있죠. 또 항공우주도 마찬가지고 요번에 실적이 잘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쪽도 당장에 매수에 들어가기에는 좀 위치가 좀 높죠, 이제는. 그래서 좀 조정이 좀 들어오기를 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전망은 계속해서 좋지만은 전망이 좋다고 해서 주가도 계속 좋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정이 좀 들어오면은 들어갈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고,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달리다가 위쪽이 여의치 않으면 꼭 밑으로 좀 빼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뺍니다. 그때 들어가가지고, 또 자리 잡는 것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길목 지키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방산주는 조금 이제 조정을 좀 기다릴 때다. 지금 뭐, 리포트들은 굉장히 좋게 나오지만은 지금 따라잡기 하기에는 좀 가격이 좀 높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크라 재건주들 오늘 뭐 움직였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 제일 많이 움직였네요. 히림, 뭐 SG 이런 종목들인데, 이쪽도 마찬가지죠. 트럼프 트레이딩, 뭐 트럼프가 되면은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을 끝내려고 뭐 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건데,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가 가령 안 된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이 안 된다 그러면은 분명히 하락하겠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제 생각에는 재료 노출성을 하락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랐다는 거, 미리 올랐다는 거. 그러니까 테마주의 특성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D-Day가 있다면은 D-Day 전에 움직였다가 막상 D-Day가 되고 나면 또 하락하는 거. 그러니까 지난번 테슬라 자율주행차 발표할 때도 그때도 보면은 D-Day 전에 자율주행 관련주들 움직였다가 막상 발표하고 나니까 다들 급락을 해버리죠. 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료 노출성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트럼프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11월 5일이면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지금부터는 물론 뭐 이제 그 장중에 한 번씩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이제 급등했다가 또 긴 윗골이 달면서 빠지는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 따라 들어가셨다가는 이제 크게 물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된 것들은 조금 좀 피하시는 게 좋죠. 이쪽에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게 금인데요. 금 관련주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엘컴텍이라든가 ITCN 이런 종목들인데 엘컴텍이 오늘 2.5%, ITCN도 뭐 7% 올랐는데 금 쪽을 좀 보시면은요. 금 가격이 요즘에 아주 천정부지입니다. 계속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쓰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은, 달러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요즘에. 근데 달러가 보통 올라오면은 금값은 빠지고, 그리고 금값이 오를 때 달러가 빠지고, 이런 것들이 보통이었는데, 요즘에 금값은 달러랑 상관이 없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 달러가 비쌀 때, 그때는 이제 그 금을 사기 시작해서 달러를 떨어뜨리고, 달러가 쌀 때는 달러를 사면서 금을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보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트레이더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이유로는 그냥 안전자산 선호다라가 아니라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모으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이 금을 굉장히 쓸어 담고 있다는 거, 현물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값을 올리는데 굉장히 주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금값이 고점일까 싶으면 또 올라가고 고점일까 싶으면 또 올라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값은 아마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한 2,800원에서 2,900원 사이, 2,800달러에서 2,900달러 사이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고점을 만들 걸로 봅니다. 이제 3,000달러까지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많이 가면 한 2,900달러 정도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뭐 금 관련주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뭐 엄청나게 엘컴텍만 하더라도 예전에 이제 금 관련주였는데 예전에 보면 엄청나게 잘 움직이던 종목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탄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은 시장이 뭐 특별하게 주도 섹터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매기가 좀 가지만은 언제든지 팔고 나올 수가 있다 하는 부분에서 이런 쪽들은 트레이딩 이상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뭐 탄력으로 봤을 때 트레이딩도 그닥 뭐 재미는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금값 올라간다고 금 쪽에 관련주들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금 쪽에 투자를 하시려면은 ETF 같은 걸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고요. 요즘에 이제 바이오가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월 22일 날 정점을 찍고 계속해가지고 좀 약세권에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 이후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빠져 있는데 바이오가 이렇게 약세인 이유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증시의 동인이 그동안에 요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에는 테슬라하고 엔비디아였다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죠. 바이오가 아니었단 말이죠. 2차 전지하고 반도체였단 말이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뭐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자금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죠. 우리 증시에는 뭐 이제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아니에요. 이거 살려면 저걸 팔아야 되고 저걸 살려면 이걸 팔아야 되는 그런 자금 규모밖에 우리 증시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수건 돌리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하고 바이오 쪽이 저기 반도체 쪽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조금 재미가 없었는데 아마도 이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도 계속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좀 쉴 거예요. 그럼 바이오 쪽이 또 반등이 또 나올 걸로 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보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 드린 게 한 8만 원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벌써 많이 올라왔죠. 아직까지도 보유하실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신규 매수도 지금 이 정도 눌렸으면 또 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번 3분기 실적은 좀 노이즈가 있지만 내년도를 본다면은 내년도부터는 상당히 이제 실적적으로도 숫자적으로도 많이 찍힐 수 있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지금은 매수 구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21만 원을 못 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 4분기 때는 21만 원을 좀 넘어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뭐 이제 코스닥의 이제 유력한 종목들 대장주인 알테오젠 많이 안 빠지고 있죠. 그래서 매기가 사라지지 않았다. 아직까지 수급이. 니가캔바이오 같은 경우도 안 빠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바이오 쪽은 또다시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쉴 때는 반등이 나오겠구나 싶고요. CDMO 쪽에 뭐 ST팜이라든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매수가 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 뭐 나이백 같은 종목도 급등했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급락 구간에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좀 모아가기 매수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지고 있는 그 재료들이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이번에 나온 뉴스들이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단기 매물들이 좀 쏟아졌고요. 또 제가 이제 한 종목 좀 보고 있는 게 앱클론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중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좀 높은 목표가 좀 대박 나고 싶다 하시는 종목을 고르신다면 이런 종목도 괜찮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굉장히 지금 하고 있는 그 약품에 대한 어떤 임상 결과 같은 것들이 잘 되고 있고 기술 수출이 좀 앞당겨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앱클론이라는 종목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하게 좀 제가 소개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바이오는 지금 매수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2차 전지 쪽은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 이상 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11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실적 발표들이 뭐 LNF도 안 나왔고 에코프로비엠도 안 나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이 나온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1월 달 중순까지는 좀 천천히 좀 모아가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모아가기 시작해서 요번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차전지 쪽에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2차전지 쪽은 조금씩 모아가시고, 뭐, 대장주인 LNF나 에코프로비엠 괜찮고요. 또 LG에너지 솔루션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전체 대장주니까, 그리고 뭐, 응급제 쪽에 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다들 뭐, 이제 괜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계속 모아가시면은 유력한 종목들은 다들 이제 아마 11월 하순 지나면서, 제대로 된 반등들이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가 급반등이 나왔죠. 어제만 하더라도 2.58% 그리고 그저께는 3%가 넘었습니다. 거의 4%까지 3.94% 올랐는데 내일이 이제 삼성전자의 본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거의 바닥을 잡을 거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전부터 이제 바닥을 잡는 느낌이에요. 바닥은 잡혔다라고 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는 없죠. 실적에 대해서는 뭐 잠정 실적 때 이미 실망들을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내일 실적 발표가 뭐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노이즈는 없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이 실적이 거의 뭐 어쩌면은 SK 하이닉스보다도 안 좋을 걸로 지금 다들 전망들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상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훅 더 빠질까? 그렇지 않을 걸로 봐요. 그래서 거의 뭐 바닥은 잡지 않았느냐.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근데 위는 좀 막히는 분위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더 간다 하더라도 하이닉스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는 지난번에 한번 그 리포트 두들겨 맞은 게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이 부분에 좀 횡보를 좀 할 것 같고요. 소부장들을 이제는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았다 싶으면 소부장들이 이제 나름대로 실적 전망들을 가지고 이제는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바닥권입니다. 소부장들. 그래서 뭐 유력한 소부장들, 뭐 시총 큰 애들,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이제는 좀 바라봐야 될 때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반도체도 지금부터 좀 모아 가시면은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미국 대선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반등이 저는 좀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은 아직까지 그 엔비디아 블랙엘의 그 HBM 납품건이 밝혀지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는 거의 다 반영이 됐고, 이제는 호재가 좀 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소부장들도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앞으로의 일주일이 참 중요하죠. 앞으로의 일주일이 참 중요하고, 다음 주 대선, 그리고, 금리를 아마 인하를 하겠죠. 이번에도 이제 0.25% 정도 인하를 할 텐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했다 이러면은, 그러면 시장 굉장히 좀 실망을 하겠죠. 근데 금리 인하를, 거의 할 걸로 지금은 시장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만약 안 할 경우에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한 번에 이제 큰 변동성을 더 겪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선과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지금 예상하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시장에서.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조금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루하루의 등락에 너무 그렇게 뭐 일희일비 하지 말고 바라보고 있으면서 기회를 노리면 되는 거죠. 만약에 시장 올라가게 된다면 올라갈 종목들은 사실은 정해져 있죠. 제일 뭐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2차 전지라든가 뭐 반도체 바이오는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쪽은 시장 주도 섹터니까 당연히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 외에도 반등 나올 섹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들 위주로 해서 종목들 몇 개 골라놓고 멀리서 좀 쳐다보면서 시장이 좀 아래쪽인지 아니면 위쪽인지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또 금리 인하를 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매수를 뭐 하루 이틀 늦게 했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내가 그 기회비용이 크냐, 그렇지도 않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매수를 좀 늦추고요. 한 발 떨어져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관망해야 되는 이런 구간으로 보이고요. 우리 증시에 대해서 제가 좀 희망적으로 보는 부분을 좀 한 가지 좀 기술적인 부분 좀 말씀 좀 드리면은요.
우리 증시가 중요한 게 이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의 보조지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격도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격도라는 것은 얼마나 이동평균선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느냐 하는 건데 61선 이격도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보통 삼성전자를 볼 때 61선 이격도를 봅니다. 61선 이격도를 보시면은 상당히 지금 많이 빠져 있죠. 급하게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까지 빠졌었냐면은 80% 밑에까지 빠졌었어요. 80% 밑에까지 빠졌다가 지금 80% 선에서 반등이 나오는데 80% 밑에까지 빠진 적이 삼성전자가 2000년대 이후로 2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때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 때입니다. 이 2번밖에 없어요. 지금 그 정도 위치까지 이번에 빠졌다가 살짝 깼다가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번에 아무리 삼성전자가 지금 그 실망을 안겨줬다고 해도 지금 코로나 때 이럴 때 또 뭐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지금 내려왔다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거의 뭐 바닥권까지 왔다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올 때는요 2008년도 때도 보면은 삼성전자가 지속적인 반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코로나 때도 이때 반등이 나올 때 지속적인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기술적으로 신호가 좀 나왔네. 이번부터는 좀 지속적인 반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 반등 나오면 바이오 당연히 반등이 나오겠지만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면서 주식시장도 반등이 나올까를 보면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삼성전자가 2008년도에 여기하고 그리고 2019년도 여기죠. 이때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여기죠, 여기. 예, 삼성전자 여기입니다. 여기하고 여기인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우리 지수는 더 급하게 반등들이 나오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우리 지수는 상당히 각도 있게 삼성전자보다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려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시장이 조금만 도와준다면은 우리 시장은 요번에 지금처럼의 부진함을 좀 떨궈내고 반등이 좀 제대로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변동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관망하자 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 대선 관련주들은 이제 그만하세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가 좀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좀 심해질 겁니다.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일주일간은 조금 지켜보면서 결과를 좀 보자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증시가 조금만 좀 도와준다면은 우리 시장 분명히 반등이 나온다, 그런 희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명인들의 복귀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